부모님, 네. 이제 잘못하면 네.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40, 50대 네. 또 이제 60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노후 대비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죠. 한 3가지 정도는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제 사례를 얘기하면 좀 더 와닿겠다. 네네. 제가 2016년도에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행 지점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을 했어요. 네. 당연히 노후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한테 조언을 약간 구하더라고요. 노후 대비로 자기가 2억 정도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지인분이 이제 뭐 오산에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너도 한 서너 개라도 그냥 그거 이제 사서 월세 주면 또 월세가 좀 들어오니까 또 나름대로 또 노후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지원자님 그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굳고 말렸거든요. 네. 말렸던 이유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1인을 이제 타겟으로 한 오피스텔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탁 이제 분양을 해놨는데 입주 시점에 옆에 또 분양하는 게 또 생기고 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브리핑 받은 그 월세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작전은 뭐였냐면 2억을 가지고 대출을 좀 일으키면 한 개가 2억 정도의 시세였는데 네. 그냥 하나 사면 월세를 80만 원 받아주는데 80만 원 좀 아까우니까 네. 3개를 사서 한 개다 대출을 이제 70%까지 받고 남은 자금으로 6천 해가지고 세 채를 세팅하면 네. 80인데 이자를 한 3, 40만 내고 나면 그래도 한 40, 120만 원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당장은 좀 아쉽지만 그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저는 굳고 말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저기 대전에 가면 서구에 크로바라는 아파트가 있고 유성구로 가면 네. 트리플 9단지가 있는데 두 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말에 그냥 한번 그냥 차 한잔 마시러 간다고 생각하고 2시간이면 가니까 네. 드라이브로 한번 갔다 오시고 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냥 정확하게 제가 단지를 알려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시세가 5억 정도 했어요. 지금 15억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선택했던 그 오피스텔들은 80만 원 월세를 못 받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공실 기간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시세가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억을 굴리는 건데 한 사람은 월세 120만 원 받으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고, 저는 그냥 그거를 4년만 보유했다가 팔면 내가 1억이면 그걸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채당 거의 뭐 7억, 8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10억을 팔아서 매달 500만 원씩 써도 6천만 원에 10억을 다 쓰려면 도대체 몇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5년 넘게 네. 네. 근데 한 채가 아니라 2채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노후 대비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방법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너무 작고 가벼운 걸 사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안 된다. 노후 대비로.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신도시 상가 투자예요. 왠지 나는 구도심에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못 샀어요. 신도시에 새 아파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신도시에 상가라도 사야 되겠다. 근데 상가는 신도시에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요. 수익률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브리핑 받은 대로 안 돼요. 입주하는 시점이 오면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공실이에요. 네. 1년 늦게 공실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돼요, 초반에. 네. 임차인이 나가요. 나가고 나면 월세 시세가 한참 내려가요. 그럼 몇 계산하면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폭망하는 투자가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토지 투자를 해요. 그것도 이제 막 공동 투자로. 보통은 이제 막 기획부동산 전화가 오잖아요. 네. 이런 거에 속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친한 친구, 그분의 지인이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대.
그분이 이번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내 돈을 4천만 원 딱 넣어요. 근데 도로가 없는 맹지예요. 개발이 안 돼요. 폭망하죠. 근데 이 세 가지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왜 했어요를 물어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어요. 아니, 되게 재미난 거예요. 네. 상가를 샀는데 뭐 호재가 있대. 네. 토지를 샀는데 호재가 있대. 네. 그러니까 그 호재가 과연 그 종목에 정확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호재를 생각하고 되게 드라마틱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금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 세 개 모두 다 저희 엄마가 관심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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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좋죠.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저 완전 공감하는 이 주제거든요. 아, 네. 저도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당연히 많이 했었고 좀 빨리 고민했겠죠. 네. 그분들의 현재는 어떠냐면 거의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를 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도 좀 많이 했고 어쩌다 보니까 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이게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게 운동이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거든요. PD님이 계속 서 있어요. 네. 1시간 동안 네. 다리 아프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고 싶죠.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눕고 싶죠. 눕고 싶죠. 네. 눕고 있다 보면 자고 싶어요. 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노후 대비가 이거 똑같다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운동으로 말 조언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하냐면 서 있으세요. 다리 아프죠? 앉으세요. 대신에 의자 앉지 말고 앉은 포즈만 취하세요. 앉으시면 안 돼요. 포즈만 취하셔야 돼요. 힘들죠? 네. 이제 일어나세요. 자, 다시 앉으세요. 이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리 근육이 생겨요. 당연하죠. 네. 그게 돼야지만 이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럼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 근육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되게 적은 돈으로 묻어두고 월세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노후 대비 이코르 월세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왜 제 아는 지인분은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으려고 했을까? 노후 대비는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녀석을 네. 찾을 수 있는 눈을 미리미리 기르는 작업. 그게 노후 준비의 정의예요. 그 훈련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해봤어. 그것대로 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배가 좀 나왔는데 네. 한번 작심하고 3개월 하면 몸짱 되는 거 그거 쉬워. 이것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절대 이 3단계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3단계의 순서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0대가 넘어가면 30대가 왔을 때 안정을 추구해요. 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직장을 마련하려고 해요. 네. 그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편안함을 추구해요. 이 직장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50대가 넘어가면 그제서야 노후 준비를 생각해요. 이 1, 2, 3단계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돼요. 네. 시작하자마자 30대 때 바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불릴 수 있을까? 그게 노후 대비예요. 그리고 그걸 늘릴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자산이 늘어나면 두 번째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걸 굴릴 수 있을까? 조금 무리하던 거를 조금 낮춰서 수익률도 낮추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거꾸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젊을 때 그걸 미리 다녔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걸 미처 못했어. 네. 역량이 없어 아예. 그게 대부분 아닌가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이라도 30대 초반이
초반 때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노후 대비가 된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건데 네. 40, 50대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5년, 10년만 내가 준비해서 그 역량을 길러두면 노후 대비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책의 어떤 걸 하면 되거든요. 월세가 노후는 절대 아니다. 노후 네. 대비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다. 공격수의 포지션.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역량 개발을 지금이라도 해야만 한다. 그럼 결론은 40, 50대라고 특별한 노후 대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30대처럼 똑같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위험한 게 30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그럼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무턱대고 지르지 말고 역량 개발 조금 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해 나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전자 사례에서 2억을 던졌는데 누구는 20억을 벌었고 네. 누구는 제자리예요.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것들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도 갖고 있지만 또 그거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돈 많은 불이니가 가장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네. 돈 많은데 불이는 위험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냥 되게 짧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부동산은 복잡하지가 않고 되게 심플한데 아까 하면 안 되는 투자 3가지 있었죠. 네. 그것들을 제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좀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아까 뭐 많이 한다고 했죠? 3가지? 오피스텔. 네. 그 다음에 신도시 상가. 네. 그 다음에 토지 투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부동산이 생겨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존 가능한 일터, 네. 농사를 지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거나 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터가 먼저 생겨요. 네. 그리고 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주거지가 일터랑 가까우면 좋겠죠. 네. 근데 공간에 제약이 있겠죠. 네. 점점 이렇게 커지면 멀어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곳에 상권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직장과의 거리. 네. 만약에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직장으로 이어주는 교통.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좋거나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거나.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잘 안 하고 엄한 거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오피스텔이었죠. 맞아요. 오피스텔은 이제 1인 가구잖아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거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해봤자 안 올라요. 오히려 신축 안에 물건들 들어가면 감가상각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가 투자하는 분들. 상가 투자하는 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상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도시는 앞으로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놓치는 게 뭐냐면 그곳에 상가의 비중이 많다, 더 늘어난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그게 너무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구도심은 사람이 사는 게 정해져 있고 네. 상가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신도시는 주택도 입주를 많이 하지만 그보다 상가 입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토지는 자꾸 맹지, 뭐 농지 이런 걸 사는데 평당 한 30만 원 사가지고 3천만 원 팔려고 그걸 지금 노리는 네.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어떤 토지를 사야 되냐면 일자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네. 중심상업지구 그걸 사거나 그게 아니면 옆에 주거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지금은 주택인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토지. 그런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투자들은 대부분 시세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본질을 조금 이해하면 네. 선택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본질을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하는 것들도 본질을 따지면 네. 쉬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뭐 자세를 10가지를 알려주고 복근 운동법 10가지, 그 다음에 허리 운동법 10가지, 뭐 100가지를 알려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후 준비,
재테크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 뭐 제 채널을 통해서 좋고요. 뭐 다른 뭐 영상이든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네. 공부를 이어나가시고 또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자산을 좀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네.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